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먼저 보이시나요? 여인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님 꽃과 커다란 나뭇잎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어떤 걸 먼저 보셨어요? 수염이 많은 옆모습의 한 노인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밀짚모자 같은 것을 쓴 노인과 한 젊은 여인을 먼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라임의 책다락방 프레임의 법칙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잘못했다는 말만 계속하며 학생은 묵묵히 선생님이 때리는 매를 모두 맞았다. 다음 날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늘 지각을 하는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그 학생이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순간 선생님의 몸은 얼어붙었다. 지각은 불성실이라는 평소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매를 들었던 자신이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들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학생은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요양시설이 문을 여는 시간은 학교 등교 시간과 같았던 것이다.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아무리 100m 달리기로 학교를 온다 해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놀란 학생은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선생님의 손을 붙잡았고 그런 학생을 껴안으며 선생님은 울기 시작했다. 학생도 함께 울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안회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에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안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공자는 깜짝 놀랐다. 안회는 제자 가운데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어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다. 그런 안회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공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안회는 공자의 방으로 와 밥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공자는 고개를 들어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이렇게 말했다. 밥을 몰래 먹은 안회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 말을 들은 안회는 곧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잠시나마 안회를 의심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곤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선입견, 편견이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섣부른 결론은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라임의 책다락방 다음에 또 만나요.